네, 자, 지금부터 93회 전산회계 1급 실무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는 933번 대림상사고요. 자, 로그인 하시면 되고,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림상사 주식회사라고 나와 있고요. 사무용 가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연도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자, 문제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항상 우리 그 기초정보관리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전체 10점짜리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자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을 하시오. 여러분, 우리 거래처 등록은 이제 지금쯤 되면은 거의 다 입력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화면에 입력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에다가 맨 밑에 빈칸에다가 거기 문제 보니까는 거래처 코드가 350번 되어 있죠. 자, 쌤이 미리 입력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350번에 스마일 누르고 유형의 동시하고 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다가 사업자 번호, 대표 이름, 업태 종목, 주소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쉬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라고 있으니까요. 우편번호 굳이 찾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그냥 받아쓰기 하시면 됩니다. 네, 1번은 그렇게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하여 올바르게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어려운 거 아니죠? 거래처별 초기 2월로 가시면 되고요. 클릭. 자, 외상의 출금을 보셔야 되겠죠? 자, 외상의 출금에 자, 국제무역하고 영진상사의 금액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맞추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의 출금에 국제무역 영진상사. 자, 둘 다 있긴 한데 금액이 이상하죠. 왜? 국제무역은 2,300이 아니라 3,800이죠. 3,800 이렇게 바꿔주시고 영진상사는 얼마로? 2,700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은 여기 있네요. 자, 한국기업 5천만 원은 그대로, 이것도 틀렸네. 그쵸? 5천만 원이 아니고 문제 보니까 7천만 원 되어 있죠. 그리고 한빛 산업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다가 7천만 원 적으시고, 그 다음에 코드는 항상 여러분들 F2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거래처 이름을 찍으면은 입력이 안 되죠. 그래서 F2 누르고, 여기다가 두 번째 거래처 한빛 산업을 치시면 되고요. 금액은 2,350만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번도 쉬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자, 문제는 3번입니다. 그렇죠?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정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습니다. 관련되는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 재무제표 문제이죠. 자, 관련 재무제표 문제 나오면 쌤이 늘 수업 시간 때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 시험장에서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렇게 제 손, 이 표순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일치하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면 된다. 일단 요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미션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훈련비가 제조원가에 부속하는 얘기는 500번대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150만 원만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500번대 교육훈련비는 어디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제조원가 명세서 가야 되는 거죠. 손익계 한서가 아니죠. 그래서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누구를요? 교육훈련비를 찾아요. 뭐라? 없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교육훈련비를 누락했으니까 다시 입력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송품비 밑에다가 교육훈련비 해가지고 몇 번대? 500번대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 있는 이 교육훈련비를 입력을 하는 순간 무엇이 바뀐다? 그렇죠. 단기제품 제조원가의 금액이 바뀌겠죠? 확인. 자,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죠. 엔터 치면은 어때요? 75150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외울 수는 없으니까 메모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쌤이 요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채 품위조정가는 7,515만원 이렇게 메모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는 다 끝났죠? 그럼 요 금액을 끌어안고 어디 간다? 손익계산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다 했으니까 예수씨 빠져나오시고 손익계산서로 가겠습니다.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클릭. 그럼 여기서 자, 이 금액이 어디에 영향을 주죠?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에 영향을 주죠. 여기 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단기제품 비용가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 얼마? 75150 000. 방금 우리가 체크했던 그 금액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75150 000. 그쵸? 됐습니다. 그럼 이거 확인 누르는 순간 당연히 뭐가 바뀔까요? 그렇죠. 단기 순이익이 바뀌겠죠. 자, 확인. 그러면은 요 금액이 13230-000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도니까 시험지에다가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13230-000. 그럼 손익계산서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손익계산서 ESC 빠져나오시고 요 금액 끌어안고 어디 가자? 이익잉여금 적응계산서 해야 되겠죠? 다른 말로 정기분 잉여금 적응계산서죠. 우리가 정기분 재무제표 항상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으니까 고쳐야 되는데, 자, 요거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F6번 불러오기 누르시면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123230000 바뀌면서 요 금액 두 개 더 해가지고 요 금액이 바뀐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요 금액이 51120-0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 금액 끌어안고 종착역 어디에? 재무상대표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끌어안고 종착역 재무상대표, 정기분 재무상대표. 자, 어떻게 넣습니까? 차변과 대변의 합계 안 맞죠? 차액이 150만 남죠? 뭐 때문에? 2월 이익잉여금이 안 맞잖아요. 이게 52620000이 아니고 뭐다? 51120 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면서 차익도 발생하지 않고 이 문제는 마감이 되겠습니다. 예수씨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련 재무제표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쌤이 얘기했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첫째, 문제에서 주어진 미션을 먼저 푼다. 누구였습니까? 일단 미션이 한 개니까요. 요 교육훈련비 요것만 누락되었으니까 그대로 어디에? 그렇죠. 제조원가 명수 가가지고 그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입력하니까 잠시만요. 자, 입력하니까 어떤 금액이 바뀌었습니까? 그쵸? 입력하니까 단기제품 제조원가의 금액이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요거 끌어안고 어디 간다? 손익계산서. 맞죠? 그래서 요거 넣어주니까 어디에? 단기순이익이 또 바뀌고요. 끌어안고 잉여금 적응계산서. 맞죠? 또 요거 단기순이익을 고치니까 어떻게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즉 2월 이익잉여금이 바뀌었죠. 맞죠? 네, 요거 끌어안고 종착역 재무상대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 손, 이 표 순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작업을 우리는 관련 재무제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수업 시간 때 많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쌤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일반 전표로 가도록 하죠. 네,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띄우시고요. 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뭐 입력시 유의사항 같은 건 다 읽어보셔야 되겠죠? 네. 자, 8월 27일입니다. 통한산업으로부터 원재료 1,600만원 200개 8만원만큼을 구입하기로 계약만 했죠. 여러분, 계약은 거래입니까? 거래가 아닙니까? 거래가 아니죠. 그렇죠?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뭐만 공개하죠? 계약금 160을 수표를 주었죠. 이것만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수표를 주었으니까 자, 날짜 며칠? 8월 27일 날 대변에 수표 나갑니다. 당좌 예금 자 얼마 160만 나가죠. 그래서 이것만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당좌 예금 160만원. 그리고 물어봐요. 너 왜 나갔니? 물어보니까 차변에 뭐 선급금 줬답니다. 계약금 준 거죠. 자, 선급금은 거래처를 답니다. 누구? 통한산업. 자,
자, 그리고 전산회계 2급 수준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이번 문제가 몇 월 며칠입니까? 쌤도 시험지를 좀 볼게요. 네, 안 보인다. 잠시만요. 네. 참고로 우리 1번에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할까요? 우리 회계상에 그 거래가 아닌 것들은 분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분개를 안 하죠. 그래서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께 좀 필기를 해드리려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죠? 불러주세요. 네, 첫째 주문, 그 다음에요 계약, 보관, 약속, 그 다음에 종업원, 채용. 기억나시죠?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개를 해야 해요. 분개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금만 분개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론 시험 대비하라고 제가 이제 적어드린 겁니다.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월 17일입니다. 당사는 안동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2,500만 원 중에서 2천만 원만큼은 보통예금으로 계좌에서 2차례 지급했고 나머지는 면제를 받았답니다. 쉽네요? 그렇죠? 외상매입금 갚았으니까 차변에 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에 2,000 보통예금 나가고 500은 면제를 받은 거니까 채무 면제 이익이죠. 자, 그러면 9월 17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차별보다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합니다. 왜? 갚았으니까. 자, 거래처는 누굽니까? 네, 안동이죠. 거래처 받아야 되겠죠? 전체 얼마? 2,500. 그리고 나서 대변에 돈 주자. 첫째 뭐 나간다? 보통예금 줬죠? 나간다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 2천만 나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00 남았는데 자, 500은 어떻게 했습니까? 500은 걔가 나한테 면제 준 거예요. 그렇죠? 얘가 나를 이제 500만 원치 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제를 받은 거죠. 대변은 뭐다?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괜찮죠? 이런 거는 뭐 이것 때 많이 배웠으니까 쌤이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별표. 네,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거. 자, 10월 25일 날에 사업의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통주 주식 5천주 액면가 5천원을 일주당 발행금액 만원에 발행했으며 그 다음에 이제 발행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요. 자, 이게 중요하죠.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50만원만큼은 현금을 주었습니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을 원래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쌤이 이제 그 신주 발행비, 그쵸? 그 신주 발행비가 이제 주식 발행비죠? 자, 주식 발행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행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주식 발행 비용은 발행 가액에서 차감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은 뭐예요? 쌤이 주식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입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 금액은 어떻게 분개한다? 발행 주익수 곱하기 일주당 액면가액이죠. 그럼 발행한 주익수가 5천주이고, 그쵸? 액면가가 5천원이니까 5, 25, 2,500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근데 돈이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발행 금액은 만원에 발행했죠. 그럼 5천주를 만원에 발행했으니까 5천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예금이 5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주식 발행비가 없었다면은 2,500만원짜리를 5천에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2,500을 벌었죠. 주식 발행비만 없었다면은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다? 그냥 그렇죠. 5천에서 2,500을 뺀 2,500이에요. 근데 주식 발행 비용을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바람에 대변에 현금이 50만 나가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때는 이래 보시면 돼요. 주식 발행 비용은 발행가액 쌤이 차감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주식 발행 비용으로 50만 원 주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받은 돈 얼마예요? 5천이 아니죠. 왜요? 5천 받고 50 주었다면은 결국 내가 받은 돈은 4,950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은 2,500짜리를
4,950에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2,950에서 2,500 빼면은요, 나머지 2,450이 주식 발행 조합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10월 며칠 날? 25일 날에 공개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차례대로 한번 해볼까요? 대변에 뭐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 얼마? 그렇죠. 분명가 2,500.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죠. 예, 한 장당 이거를 만원에 반영했으니까 5,000주에 만원이니까 5천만 들어오죠. 그러면은 당연히 2,500이 남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2,500 벌었으니까 대변에보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2,500 돼야 되는 건데 하필이면 주식 발행비를 주는 바람에 그쵸? 대변에 이걸 현금을 주었어요. 만약에 보통예금에서 주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빼면 되는데 현금을 주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변에 현금이 50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4,950만 받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익이 줄었어요. 그쵸? 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대변에보다 2,450이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네, 수업시간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 12월 8일 날 제품의 수출 위하여 중국에 출장 갔던 홍일동은 12월 4일에 지급하였던 출장비 150만 중에서 125만 원만큼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사에 현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자, 우리 여기는 12월 4일 날에 뭐가 있다? 힌트가 있어요. 자, 일반연표 12월 4일 날 가고 있습니다. 4일 날이죠. 왜 이러지? 12월 4일. 네. 자, 여기 보니까 분개되어 있죠. 자, 대변에 현금이 150 나왔고 차변에 뭐다? 가지급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쌤이 얘기했죠. 가지급금은 원인이 밝혀지면 대변에 사라진다. 그래서 이 150만 원만큼이 대변에 사라지는 분개를 언제로?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12월 8일자의 날짜로 분개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월 며칠 날, 자, 8일자로 가셔가지고요. 분개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뭐 사라진다. 그렇죠. 가지급금이 사라집니다. 자, 가지급금도 거래처를 닫아주셔야 돼요. 누굽니까? 홍길동이 가져갔죠? 홍길동으로 닫아주시면 되고. 그쵸? 자, 얼마 가져갔습니까? 아까 150이었죠? 150 사라지고. 자, 이걸 차변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비교통비 썼으니까요. 여비교통비 하면 되겠죠? 얼마? 125만원 썼네요. 누가 갔습니까? 이 직원이 누가 갔죠? 제품의 수출 위하여 간 직원은 설마 공장 직원은 아니겠죠? 영업사원이겠죠? 그래서 800번대 비용으로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비교통비 얼마? 125만원만큼만 썼답니다. 그럼 나머지 25만원만큼은 차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회사에 반납했다면은 회사에 현금이 들어왔죠? 그럼 들어온다 차변보다 현금이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얼마? 25만원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5번입니다. 12월 10일 날 11월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총 금액은 41만 2,500원이에요. 일단 현금이 41만 2,500원 나가니까 나간다 대변의 현금 41만 2,500원 맞죠? 근데 이 중에서 50%는 직원 부담분이고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입니다. 그러면 직원 부담분은 당연히 뭐다? 이게 수금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20만 6,250원이 여기 절반이니까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월급을 줄 때마다 항상 차변의 급여, 대변의 이제 예수금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그쵸? 그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예수금은 직원 부담분이니까 부채가 감소해가지고 차변에 사라지고 대변에 현금을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절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조부의 직원하고 관리부의 직원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복료생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문제에서도 복료생비로 처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2월 10일 날 분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변에 현금 나갑니다. 자, 얼마 나갔습니까? 41만 2,500원 나간 건 확실하죠? 그럼 일단 얘부터 적어라. 그리고 차변에 뭐 직원이 절반 내니까 50% 계산해가지고 차변에 예수금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쵸?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절반이니까 얼마? 206,250원이죠. 그럼 나머지 그러면 206,250원 어떻게 한다? 차변에 복류 생비로 분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조부의 직원하고 관리부의 직원꼴로 나눠졌기 때문에 제조부의 직원분은 어떻게 한다? 복류 생비 해가지고 500번대 비용으로 우리 회사가 부담하면 되겠죠. 그게 얼마라고요? 123,750여 750원이었다 그 얘기죠. 그럼 나머지 그러면 82,500원 남는 거는 누구 겁니까? 관리부 직원들을 대신해서 내준 거니까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래서 이렇게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 이제 우리가 뭐 국민연금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원을 대신해서 회사가 반을 내주죠. 그렇죠? 그때는 뭐다? 복리후생비 쓰면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은요. 세금과 공과로 분기하는 거 알고 있죠. 자 800번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자, 12월 18일로 가겠습니다. 자, 투자 목적으로 우주 상사의 토지를 4억 5천에 취득하고 대금은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고 취득세 2천만 원만큼은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하겠습니다. 자, 토지를 구입을 했죠. 얼마? 4억 5천이죠. 근데 취득세가 2천이 들어갔죠. 자, 취득 시의 비용을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12월 18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뭐가 들어오죠? 네, 토지가 들어오죠. 자, 토지 이렇게 분양하면 안 되죠. 누굽니까? 투자 부동산이죠. 왜 그래요? 이거는 영업이 목적이 아니고 투자가 목적이죠. 여기 별표. 그래서 투자가 목적일 때는요. 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거의 뭐 집중 안 하시면은요. 이거 진짜 토지로 분기하고 나오시는 분들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 목적이니까 투자 부동산으로 분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쌤이 이렇게 유도한 거예요. 자, 4억 7천.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죠. 얼마만? 4억 5천만. 그럼 4억 5천은 대변에 뭐다?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고 거래처는 우주상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4억 5천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2천만 남는데 얘는 뭘로?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대변은 뭐다? 보통예금으로 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죠? 네, 이상으로 6번까지 일반연표에 대한 문제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매일매출연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3번입니다. 자, 이제 매일매출연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이제 키워드에다가 이렇게 체크 하나 해보았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20일 날 소위유통의 제품을 판매 동그라미 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자원계산서 체크 발급하였습니다. 대운 중 1200은 우연상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받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판매하고 수령계산서니까 8월 20일로 가야 되겠죠. 자, 매매전표 띄우시고 8월 21일 날 자, 판매하고 수령계산서 매출의 과세 몇 번? 11번 되겠죠.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거기 보니까 가구라고 되어 있죠. 가구. 자, 수령은 몇 개?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만 나와 있네요. 얼마? 2천만 원에 200만 돼 있죠.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소위 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다 체크하나요? 전자사용계산서 체크되어 있으니까 1번 누르시면 되고, 자, 문제는 대금 중 되어 있으니까 혼합 가야 되겠죠.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제품을 판매한 게 맞습니까? 일단 문제에서는 가구가 제품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니까 소위 유통의 제품을 판매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품 매출 맞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짝지인 부가세 수급은 따라올 거고요. 그럼 대변은 분계 다 되었네요. 그럼 차변은 뭐다? 돈이 들어오는 것만 분계하면 되겠죠. 근데 조건이 1200만 원만큼은 우연 상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받았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별표. 자, 우연 상사에서 발행한 어음이 들었다 그렇죠? 좀 이상하죠? 왜요? 나는 소희한테 팔았는데 소희가 나한테 우연 상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준 거예요.
그럼 이건 뭐한 거죠? 소유통이 나한테 뭐다? 배서한 거죠. 내가 받을 어음을 네가 받아라. 배서한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요, 어차피 돈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회사는 뭐다?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그냥 분개하면 돼요. 어차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받을 어음으로 그대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문제 별표예요. 자, 얼마? 1200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받으러는 소희가 연한테 누구한테 받으래요? 우연이한테 받으라고 했으니까 우연 상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오케이. 요거 별표.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다? 예, 다음 달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장사가 맞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자산을 차변에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소유통한테 받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대로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10월 11일 날 미국 소재한 필립스의 제품을 3만 달러의 직수출 동그라미 하기로 하고 제품을 선적 완료했습니다. 수출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으며 선적일 시점의 기준 환율은 달러당 1200입니다. 자, 직수출 나와 있죠. 직수출 나오면은 무조건 매출의 보다 수출 하면 되겠죠. 자, 10월 며칠 날 11일로 가겠습니다. 매출의 수출이니까 몇 번? 16번 가시면 돼요. 자, 품목은 누구라 되어 있습니까? 제품이라 되어 있고요. 자, 수량단가 나와 있습니까? 예, 수량단가는 안 나와 있지만 일단 제품이 3만 달러에 1달러에 1200원이다.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3만 달러 곱하기 1000 얼마? 200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 나온다? 3,6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수량 단가는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쌤이 이렇게 3만 달러 1,200원 곱하면은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이용한 거예요. 오늘 이제 스페이스 엔터에서 지우겠습니다. 이건 3,600만 원만큼 되는 거고요.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필립스. 네, 적으시면 되겠죠. 자, 엔터 치니까 0, 세월 구분의 커서 오네요. F2. 자, 직수출은 몇 번? 1번. 엔터. 자, 분개 가겠습니다. 분개는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결국 외상이죠. 전액 외상 누르시면 지가 알아서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분개를 다 해주니까 확인만 하고 나오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7일입니다. 영업부 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진자동차에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2000cc를 구입 동그라미하고 전자세원기한서 체크 공급가 2200, 부가세 220 발급받고 대금은 보통예금 주었습니다. 자, 11월 7일로 가도록 하죠. 일단 구입한 거는 맞죠, 여러분? 그쵸? 근데 구입하고 준비금을 뭘 받아왔죠?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죠. 그럼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매입의 과세이잖아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누굴 구입했습니까? 자동차 2000cc를 구입했죠. 그쵸? 여러분,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할인승, 그쵸? 이하, 그 다음에 1000cc 초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2000cc면은 1000cc 초과했으니까요. 개별 소비세 과세상 자동차니까 얘는 불공이 되겠죠. 즉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매입세 공제는 누가 됩니까? 1000cc 이하의 경차, 그 다음에 트럭 화물차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제조기업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매입의 불공 54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로 쓸까요? 품목은 네. 공급가액은 얼마? 2,200만 원에 그 다음에 부가세는 220돼 있죠.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전진, 자동차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돈 줘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주었죠? 보통예금에서 주었죠. 그러면은 전자에 체크해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전자에 1번 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제 사유를 적어야 되겠죠. 네,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F2 누르고 비용용 수용차 엔터 치면 되겠죠.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되죠? 보통 이용 주었으니까 혼합 가시면 되고요. 그럼 차변에 구입한 건 원재료가 아니고 누구이다? 그렇죠. 차량 운반구가 답이 되겠죠. 2,42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주었으므로 보통예금 나간다 대변에 얼마? 2,420만원 공개하시면 돼요. 네, 다음 이제 그러면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가면 되겠죠? 아, 4번 문제이네요. 오늘 왜 이러지? 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설날입니다. 네, 설날에 상당히 오늘 쌤이 너무 연휴가 되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조금 실수를 하고 있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설명은 잘 해드렸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일단 실수한 건 지금 문제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는 11월 17일 날 자, 소비자 오미자 씨에게 제품을 현금 판매하고 판매 동그라미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체크. 단 거래처를 입력할 것. 뭐 어차피 뭐 거래처를 입력하고 있는데 그쵸? 네. 그러면은 11월 17일 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일 날에 일단 우리가 판매를 하고 그쵸? 판매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주었죠. 그럼 매출에 뭐죠? 그냥 과세가 아니고 현금 과세죠. 그쵸? 그래서 몇 번? 22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품목은 제품. 자, 수량과 단가는 없고요.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밑에 보니까 79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7만 9천 원이죠. 근데 카드는 이거 두 개 합치면은요 86만 9천 원인데 여기에 86만 9천 원 적으면은 어떻게 된다?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 부가세를 잘라주기 때문에 공급 대가로 적으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오미자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나오죠. 그리고 엔터 치면 분계로 가는데 전액 현금 판매했으니까요. 몇 번? 1번 찍으면 되겠죠.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차변의 현금 잘 되어 있고요. 거래처도 잠시만, 거래처는 이게 달 필요가 없는데 문제에서 말하는 거래처는 요 거래처를 달아달라 그 뜻이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자, 12월 15일 날 삼촌 아닌가? 자, 삼촌이군요. 네. 자, 삼촌 상사에서 원재를 매입하고 다음의 전자사용간사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15일로 가겠습니다. 자, 12월 15일 날 일단 매입하고 전자사용간서 체크했습니까? 체크했죠. 그럼 매입하고 전자사용간서니까 당연히 뭐다? 매입의 과세가 되겠죠. 그쵸? 이거 12월이구나. 계속 선생님이 날짜 틀고 있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자, 12월 15일입니다. 자, 그러면 매입에 세운계약서니까 과세 51번 적으시면 되고요.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자, 밑에 보니까 뭐 원재로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품목에 자재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재 해도 괜찮습니다. 자, 수량은 100개라고 나와 있고요. 세운계약서 보고 있죠? 단가는 23,000원. 공가액은 230에 23만원 되어 있고요.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삼촌상사. 전자 체크할까요? 네, 1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대금을 물려받았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밑에 있는 이 결제 조건을 바로 캐치해야 됩니다. 쌤 얘기하죠. 우리가 이런 5번 같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진짜 이게 실무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현장에서 이제 실무에 가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러지 않겠죠. 세운계약을 주면서 야 경리야 분계해 불러줄게.
우리 회사는 삼중상사에서 원자를 매입하고 전자상용기 원자를 받았어. 이러지 않겠죠. 그냥 이걸 던져주고 가지. 누가 이렇게 풀어주겠습니까? 그렇죠? 경리한테 막 대금 중 현금은 153만 원 수령하였으며 어음은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붕괴 다 있니? 갖게? 그러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용자를 딱 보면서 바로 이렇게 어떤 붕괴가 일어났다라고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번 문제가 정말 실무다운 그런 문제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붕괴는 혼합이죠. 자, 1분은 현금, 1분은 어음이니까요.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사온 걸 맞고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1분은 현금 나갔죠. 자, 얼마입니까? 153만원. 여기 보이죠, 문제? 153만원. 그럼 나머지 100만원만큼은 뭘 줬다? 어음을 줬으니까 대변에 돈을 지급할 어음이 있는 거죠. 지급어음 해가지고 100만원 붕괴하고 거래처는 삼춘상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6번 문제입니다. 12월 24일 날 삼양전자로부터 영업부부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할 노트북 유형자산 세대를 660만원 부가세 포함. 이게 한 대가 660이 아니고요. 세대가 660이에요. 그래서 한 대를 660으로 단가 적으시면 안 돼요. 자, 구입하면서 법인명의의 삼성카드를 결제했습니다. 자, 구입하고 삼성카드에 체크. 자, 구입하고 카드면은 매입의 카드과세죠. 자, 12월 24일 날에 매입의 카드과세 몇 번? 57번. 품목은 노트북이라고 쓰여 있고요. 자, 수량은 세대인데 단가는 안 나와 있으니까 공고가격에다가 660 그대로 적으세요. 그럼 600에 60이 잘라주죠. 왜 그런가 하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예, 삼양전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삼양전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 엔터 치니까 카드사가 나오죠. F2 누르고 무슨 카드? 삼성카드가 맞나요? 네, 엔터 치면 되고요. 자, 붕괴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장사가 아니니까 카드로 가면 되겠죠. 카드로 가시면 차변에 우리가 구입한 게 원재료는 아니죠. 누굽니까? 그렇죠. 노트북 구입했으니까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에 카드는 왜 상이니까 미지급금으로 붕괴를 하시면 되겠죠. 물론 뭐 장사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요. 뭐 이렇게 카드로 가도 괜찮고요. 예, 혼합으로 가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냥 붕괴만 맞으시면 돼요. 네. 제가 방금 한 얘기에 좀 오해할까봐 장사가 아니면 카드로 가느냐 오해할까봐 쌤이 그냥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좀 말이 좀 혼나왔는데 그냥 뭐다 혼합으로 가셔도 괜찮고 카드로 가셔도 괜찮고 붕괴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거래처는 삼성카드로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는 메인 배치전표 입력을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문제 4번에 오류 정정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SC 빠져나오시고 오류 정정 문제 보도록 하죠. 네,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은 항상 오류 정정 문제가 나오죠. 자, 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7일 날 모두 판다로부터 구매한 복사기를 보통예금에 이체했고요. 일반 전표에서 상품 220만 원으로 회계를 처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자, 구입의 동그라미 자,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지출 증명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받아보면은 매입세 공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는 이를 어떻게 한다?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럼 매입세 공제를 받으란다는 얘기는 일반 전표에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8월 17일 날에 일반 전표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8월 17일 날에 일반 전표에 공개가 되어 있을 건데 자, 이게 지금 이제 붕괴도 엉망이죠. 왜요? 붕괴가 이게 비품이 돼야 되는데 상품으로 붕괴해놨고요. 또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일반 전표 붕괴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삭제를 하고 자, 삭제할 줄 알죠? 여기 누르고 삭제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예, 매매지원표 가가지고 다시 붕괴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지원표에 가셔가지고 날짜는 8월 17일로 가서 그냥 새롭게 붕괴를 하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매입의 현금 영수니까 현가로 가야 되겠죠? 매입의 현가는 몇 번? 61번.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품목은 복사기였죠?
수량단가는 안 나와 있고 금액은 220만 원인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220만 원은 뭐다? 부가가치가 포함된 거겠죠. 또 방금 일반 전표에서도 220이었으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거예요. 그럼 220만 원 여기다 적어주면은요, 200에 20만 원 잘라주고요. 그쵸? 자, 거래처 누구 모두 판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계를 가시게 되면, 자,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뭘 줬지? 대금은 보통액으로 이체했죠? 그쵸? 그럼 혼합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차변에 우리가 구입한 건 원재료가 아니고요. 누굽니까? 회사는 이를 비품으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요. 비품으로 분배하시면 되고, 그쵸? 요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는 분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치우고 다시 매일매일 전표에다가 분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입니다.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2,500만 원만큼이 전액 외상수금 회수로 처리했답니다. 8월 25일 현재 마산의 외상수금 잔액은 1,500만 원만큼을 초과하는 금액 1,000만 원은 마산에서 발행한 어음을 조기에 상환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외상값을 우리가 이제 2,500을 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외상의 추금은 1,500이었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은 뭐냐? 나머지 그 금액은 보험에 대한 대금을 받은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 경리는 어떻게 분개했다? 자, 8월 25일 날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전표 8월 25일 날. 그렇죠. 보통예금이 일단 2,500이 들어온 건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문제 없어요. 그죠? 보통예금이 입금된 거는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상의 수금이 2,500이 아니고 1,500이라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어음에 대한 돈이 들어온 거예요. 맞죠? 그럼 어음에 대한 돈이 들어온 거니까 이건 뭐다? 대변에 바드럼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바드럼으로 대변의 마산 거래처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1,0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오류 정정 문제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네, 자, 이제 전산의 계산 결산 순서 먼저 보시고 결산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 결산은 항상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수동 결산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 자동 결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서 직접 분개하시면 되고,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금액을 입력 후에 점수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결산 5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작.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다시 뭐라고요?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자, 기억하시죠? 자, 먼저 그러면 수동과 자동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뭐죠? 1번은 수동이죠. 2번은요. 수동입니다. 그렇죠? 자, 3번은요. 자동입니다. 키워드가 감가상각이죠. 그러면 1번, 2번을 먼저 수동으로 분개하시고 3번을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나중에 자동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8월 1일 날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보험료. 자, 제조에는 180, 관리에는 156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1년분, 이번도 8월 1일부터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해당되며 단기와 차기분은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우리 8월 1일 날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8월 1일 날에 일반 전표 한번 가보세요. 자, 8월 1 놓고 가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변의 보험료, 제조니까 500번대, 800번대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자, 180, 150만 되어 있고, 대변의 보통액은 336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분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 분개를 쌤이 여기다가 분개를 한번 적어볼게요. 8월 1일 날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렇게 비용을 처리를 해놨는데 이게 단기와 차기분을 각각 계산해 가지고 정리하라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180과 156만 원은 단기의 모든 이 금액이 보험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한번 계산해 보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제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자, 180만 원만큼이 다음 연도 7월 달까지니까요. 즉, 얼마? 그렇죠. 우리가 1년치를 준 거죠. 1년치를 주고 우리 경리는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잡아놓았다는 얘기죠. 근데 180만 원 중에서 실제 단계 보험료는 8월 1일 날 주었으니까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즉 12분의 8, 9, 10, 11, 12. 그러니까 5개월치만 단기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곱하기 해서 월화 계산하면은 75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관리부도 156만 원 곱하기 12분의 5 하면은요, 65만 원 나오는데, 얘가 진짜 이번 연도에 보험료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미안하지만, 제조부의 보험료는 180이 아니다. 얼마이다? 75만 원이다.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도 150만 원이 아니라 65만 원이다. 그러니까 얘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비용을 대변에 소멸을 시키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12월 말날에 어떤 정리분기하면 된다. 180만 원 중에서 75만 남기고 105만 원만큼만 대변으로 비용을 소멸시키는 분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의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56만 원 중에서 65만 원 남기고 나머지 91만 원만큼만 대변에 없애버리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은 단기의 보험료가 아니니까 대변에 소멸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두 개 합친 금액이 얼마입니까? 196만 원이죠? 근데 얘는 어때요? 이미 돈은 주었고, 그렇죠? 단기의 비용은 아니니까 결국 뭐다? 내년 걸 미리 주었다 해가지고 선급 비용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요 분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말일날로 가셔가지고 일반 점표에다가 분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대변 먼저 할까요? 자, 대변에, 자, 보험료 해가지고 제조부부터 사라집니다. 500번대. 자, 방금 얼마? 예, 105만원. 그 다음에 91만원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105만원. 그 다음 대변에 800번대 보험료 얼마? 기억이 안 난다, 그쵸? 예. 자, 쌤은 기억이 안 나요. 91만원이죠? 네, 91만원.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차변에 뭘로 분개한다? 네, 선급 비용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가지고, 자, 한 가지의 케이스만 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형이가, 자, 8월 1일 날에 보통이금 대변을 주었죠. 근데 이렇게 비용 처리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선급 비용으로 분개했다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12월 말날에 어떻게 분개할 것이냐, 이것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런 케이스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비용이 비용 처리법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죠? 자산 처리법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분개할 거냐? 아무튼 뭐다? 일단 이렇게 단기의 보험료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공식으로 단기의 비용을 구해보니까 제조에는 보험료가 75만원, 관리부에는 보험료가 65만원이었죠. 일단 여기까지는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만큼을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근데 얘는 보험료를 너무나 많이 잡았기 때문에 많이 잡은 만큼을 대변에 없애버리고 선급 비용으로 잡았죠. 근데 얘는 아예 비용을 잡지 않았죠. 그래서 12월 말날에 정답은 무엇이 된다? 얘는 비용을 아예 잡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제조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가지고 두 개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비용을 한 개도 안 잡았으니까. 그러면 단기분의 비용을 다 잡아주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이만큼을 어떻게 한다? 이만큼은 미안하지만 단기에 미리 준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선급 비용에서 이만큼을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로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예,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자, 실제라고 하는 것은 금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고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럼 금고의 현금이 어떻습니까? 장부보다 50만 원만큼 많죠. 그럼 쌤 얘기했는데요.
자, 금고에 현금이 많으면 차변에 현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50만원 많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가부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월 10일 날에 현금 가부적으로 처리했던 바라고 되어 있죠. 이미 붕괴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산일에 30만원만큼은 외상을 출금해 현금 회수임이 밝혀졌으나 20만원만큼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단, 거래처를 임명할 것. 그럼 우리가 이제 이분계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계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2월 11일 날 한번 가볼까요? 자, 일반전표에 12월 11일 날. 자, 이게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장부에, 미안합니다. 금고에 현금이 많으면은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이걸 어떻게 한다? 원인 모르면은 현금 가부죠. 이렇게 분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어떻다? 결산되었으니까 대변의 현금 가부족을 차변에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날의 정답은 차변에 뭐다? 일단 현금 가부족을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이때 현금만 쓰면 안 나와요. 현금 과까지 써야 됩니다. 자, 이거를 얼마나 없앤다? 50만 없애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인이 밝히지 않았다면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분간되는데 원인이 밝혀졌네요. 물론 30만원만큼은 외상급 받은 거고 나머지 20은 원인이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20만 원인을 알 수가 없네. 그렇죠? 그럼 30만원만큼은 외상값을 영진 상사한테 받은 거니까 대변에 외상 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거래처를 누구? 영진 상사. 얼마? 30만원. 그럼 나머지는 뭔데? 하고 물어보니까 이건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그러면 당연히 뭐다? 잡손실이나 잡이익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디가 비어요? 대변이 비죠? 그럼 대변은 수익자리니까 잡이익으로 바로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현금 가부족까지 수동결산 붕괴는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전표는 빠져나오시고요. 자, 3번에 있는 자동결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결산은 바로 그냥 결산자료 입력 메뉴 클릭하면 되겠죠. 자동결산은 쉬운 거니까, 그렇죠. 자, 엔터 치면 알아서 1월부터 12월까지 잡아줄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건물은 관리부, 기계는 제조부니까 제조부 먼저 할까요? 기계부터 가겠습니다. 자, 제조부는 어디에? 재료비, 노비, 경비. 자, 공장은 항상 경비에 있는, 이게 아니네요. 자, 경비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를 쓰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기계장치에다가 얼마 180만원만큼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부는 항상 어디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감가상각비로 하셔가지고 여기에 어디에다가 건물에다가 금액을 넣어주면 되겠죠. 얼마? 100만원. 네, 더 이상 자동결산은 없으므로 이상으로 3번 문제도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올 때 전표 추가 이해 누르고 자동결산 붕괴 완료 확인하시면 현시간부로 결산 문제도 마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전표 추가하면은요, 이런 붕괴가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 채점할 때는요, 이 붕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붕괴가 된다는 거지 우리가 굳이 뭐 이 붕괴를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문제는 마감을 하고, 자, 다음 마지막 문제이죠. 6번 조회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회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죠. 그렇죠? 이거는 하루아침에 실력이 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쌤이 기본 강의 때 얘기했던 요 내용을 보면서 찾으시면 되고요. 또 찾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거 안 봐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 돼 있죠. 자, 4월 중만 보면은 당연히 이건 월계표죠. 현금으로 지급한 차량 유지비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뒤에는 뭐 다른 거 확인해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네요. 그냥 4월 중이니까 월계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월계표 가가지고 차량 유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부관리에 1 월계표 가시면 되고요. 자, 일단 4월 중이라고 했으니까요. 월계표 가셔가지고 4월부터 4월까지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라인을 물어봤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라인으로 가시면 되고 여기에 차량 유지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56만 원이 답이지만 요 촬영시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냐? 그쵸? 이걸 묻고 있기 때문에 현금과 촬영시비가 만나는 요 금액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번씩 이게 대체 금액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물론 값이 똑같더라도 그래도 정확하게는 여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 그쵸? 이거는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으니까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56만 원이 정답이 될 거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3월 30일 날 현재. 자, 현재란 말이 나오면은요, 1월 1일부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외상후주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자, 거래처 언급하고 있다. 명과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거래처 언급하면은요, 무조건 뭐다? 거래처 원장.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클릭. 자, 현재란 말은 1월 1일부터 라는 뜻이니까 기간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로 놓으시면 되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을 조회하시면 되고요. 특정 거래처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물어보는 거니까 거래처는 엔터 치면은 전체가 나온답니다. 근데 이때 잔액이 가장 큰 금액이 누구냐 묻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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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이제 잘 맞춰 가지고 찾는 게 더 낫겠죠. 그럼 정답은 거래처명은 유민이고요. 그렇죠. 금액은 얼마입니까? 5,07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찾았다면 ESC 빠져나오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3번입니다. 일각종 부가가치세 신고기관의 전자승강서 발급분 중 주민번호 발급분의 공과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는 일단 세금계산서에 대한 걸 묻고 있는데 주민번호 발급분을 물어본다면요.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 안 돼요. 어디 가야 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야 됩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이 문제 별표. 조금 이제 새롭게 나온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별표 치시고, 자, 부가가치세 클릭.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새롭진 않아요. 아시겠죠? 새롭진 않은데 조금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표 클릭하시고, 자,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까지 놓으시면 되겠죠. 뭐 그런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출입니까? 매입입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쌤 이게 매출인지 매입인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어. 이러시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보세요. 전자성전사를 발급을 했다는 얘기는 발급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판매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발급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발급이란 말은, 발급분이란 말은 매출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성경서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야 돼요. 매입이 아니에요. 매출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요 등록번호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등록번호 쪽에 보시면은 여기 주인번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주인번호 뭐 기재분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게 주인번호 뭐 기재분이란 말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을요 크게 띄워야 돼요. 크게. 왜요? 여기 숨겨져 있었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옷을 이거 답이 없어요. 뭐 그러는데, 이거 약간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크게 보셔야 됩니다. 크게 볼수록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주민기재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 뭐다? 공급가액만 물어보시니까 50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야, 그래서 이렇게 좀 숨겨져 있다 보면은요, 학생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창은 되도록이면 좀 크게 띄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공급 가액을 물어봤으니까 500이 답인데, 만약에 공급 대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답은 뭐죠? 대가라는 말은 세액을 포함한 거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550만원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는 정답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 입력 다 했네요. 네, ESC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회도 다 끝났고요. 이 조회에 관한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론 문제 풀기 앞서가지고 답안 작성에다가 요쯤에 금액을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현시험으로 이제 실무 문제도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강의 93회 전산학의 1급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